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톡톡톡 경제입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7시 한 명의 빗썸 유저가 핸드폰을 받습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계좌에 1,900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볐습니다. 앱을 껐다 켰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된 겁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249명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1,900억 원씩 받았습니다. 총 6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더 미친 건 뭔지 아십니까? 빗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4만 개뿐입니다. 62만 개를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4만 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줬을까요? 지금부터 이 미친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코인 거래소에 맡겨둔 돈 진짜 있는 돈일까요? 20분만 집중하십시오.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간으로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저녁 7시 빗썸 랜덤박스 이벤트가 마감됐습니다. 695명이 응모했습니다. 포인트 100개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되면 2,000원에서 5만원 사이 금액을 랜덤으로 받는 이벤트였습니다. 249명이 당첨됐습니다. 오후 7시 전각 일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2,000원을 줘야 하는데 단위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원이 아니라 BTC로 입력한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말입니다. 2,000원 대신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한 명당 1,900억 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값 대신 강남 빌딩 하나가 날아간 겁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가 포착된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빗썸 시세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비트코인이 9,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썸만 9,2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쌌습니다. 7시 20분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8,800만 원이 됐습니다. 9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7시 30분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8,400만 원, 8,200만 원, 8,11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5분 만에 16% 폭락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00억 원을 받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 겁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일단 팔았습니다. 실수인 것 같은데 나중에 회수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았습니다. 한 명이 100개 팔았습니다. 95억 원어치입니다. 다른 한 명은 200개 팔았습니다. 190억 원어치입니다. 순식간에 1,788개가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당시 시세로 1,700억 원어치입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로또 터진 겁니다. 2,000원짜리 이벤트 참여했는데 1,900억 원 받았습니다. 88만 배 수익입니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피해자가 생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자동 손절매 설정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파는 겁니다. 손실 제한하려고 걸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씨가 비트코인을 9천만 원에 샀습니다. 손절매를 8,500만 원에 걸어뒀습니다. 500만 원 손해나면 자동으로 팔리게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세가 8,111만 원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팔렸습니다. 철수씨는 889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철수씨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손절매도 정상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빗썸 실수 때문에 890만 원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겁니다. 1,900억 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시 35분 빗썸이 드디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시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249명 계정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거래도 못하고 출금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회수했을까요?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빼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그냥 빼앗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아닐까요? 아닙니다. 잘못 지급된 거니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이렇게 합니다. 실수로 입금됐으면 그냥 빼갑니다. 1,900억 원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5분 동안만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드라마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125개를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30억 원을 현금으로 빼갔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로 출금했습니다. 80여 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빗썸이 계정 정지하기 전에 재빨리 빼간 겁니다. 두 번째, 100억 원으로 다른 코인을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리플,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을 샀습니다. 빗썸 안에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계좌는 정지됐지만 비트코인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는 겁니다. 빗썸은 이 사람들한테 1대1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돌려줄까요? 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찬진 원장입니다. 2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는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입니다. 재앙적 상황이 무슨 뜻일까요? 비트코인을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사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8,111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금감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입니다. 반환 의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입니다. 빗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거의 100% 이긴답니다. 법조계 의견이 그렇답니다.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빗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빗썸에 확인받고 판 사람은 반환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좌에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빗썸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제가 받은 게 맞나요? 정상 지급인가요? 물어봤습니다. 빗썸 상담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인받았으니까 팔았습니다. 1,9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빗썸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도 될까요? 금감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빗썸이 확인해줬으니까 책임은 빗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빗썸은 어떻게 해줬을까요? 사고 난 시간이 7시입니다. 빗썸이 인지한 시간이 7시 35분입니다. 그 사이 20분 동안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들이 전화했습니다. 비트코인 2,000개 들어왔는데 맞나요? 상담원들이 시스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원들도 몰랐던 겁니다. 사고인 줄 몰랐던 겁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지급으로 나왔으니까요. 이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빗썸 간의 싸움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또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잘못 받은 A씨 사건입니다. A씨가 이걸 자기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선고했습니다. 왜 무죄였을까요?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횡령죄는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데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빗썸 사건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상 적용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법리적으로 복잡하다고 말입니다. 민사는 빗썸이 이길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거의 확실히 이깁니다. 하지만 형사는 어렵습니다. 감옥 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요? 일단 버티는 겁니다. 빗썸이 소송하면 그때 가서 합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빗썸 입장에서도 소송은 부담입니다. 시간 걸립니다. 돈 듭니다. 이미지도 나쁩니다. 그래서 빗썸은 지금 1대1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합의하려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확인받았다고 우깁니다. 빗썸 상담원한테 전화해서 확인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증거 있습니까? 녹음 있습니까?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우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만 돌려줍니다. 전액은 못 돌려주고 50%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빗썸이 받아줄까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 생각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버팁니다. 소송 걸면 그때 가서 대응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번 겁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물 반환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럼 빗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적 대응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빗썸도 잘못이 크니까요. 시스템 부실했습니다. 확인 절차 없었습니다. 법정 가면 이런 것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빗썸은 가능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어합니다. 조용히 회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됩니다. 130억 원을 그냥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앞으로 몇 달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법조계 의견은 이렇습니다. 민사는 빗썸이 거의 확실히 이깁니다. 부당이득이 명백하니까요. 2,000원 준다고 했는데 1,900억 원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소송 1년, 항소 1년, 상고 1년, 최소 3년입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30억 원을 둘러싼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없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했을까요? 비밀은 장부 거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셨죠? 게임에서 치트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아이템이 무한대로 생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숫자입니다. 코인 거래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빗썸에 비트코인 10개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진짜 여러분 지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빗썸 금고에 있습니다. 빗썸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 이름으로 10개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은행 금고에 여러분 이름 적힌 돈다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은행 컴퓨터에 1,000만 원이라고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이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칩시다. 실제로 현금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고 친구 계좌에 100만 원 더합니다. 끝입니다. 숫자만 바뀝니다. 이게 장부 거래입니다. 실물은 안 움직이고 장부상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빗썸도 이렇게 합니다. 비트코인을 지급할 때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빗썸 컴퓨터에서 숫자만 바꿉니다. 내 계정에서 1개 빼고 상대방 계정에 1개 더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고객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묻습니다. 정말 100억 원이 맞습니까? 은행 금고에 100억 원이 있습니까? 상사 결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확인합니다. 빗썸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지급했습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60조 원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600조 원도 가능했습니다. 6천조 원도 가능했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빗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빗썸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클릭미스 프로젝트입니다. 클릭 실수를 막는 프로젝트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잘못 클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완성될 예정이었을까요? 2026년 2월 24일입니다. 사고는 언제 났습니까? 2026년 2월 6일입니다. 18일 차이입니다. 딱 18일만 더 기다렸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60조 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18일 때문에 터진 겁니다. 왜 늦어졌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답니다. 다른 일이 뭐가 더 급했을까요? 마케팅이 급했을까요? 신규 코인 상장이 급했을까요? 60조 원 사고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거래량이 조 단위인 거래소입니다. 국내 2위 거래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동네 편의점도 재고 관리 시스템 있습니다. 라면 10개 있는데 20개 팔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막습니다. 빗썸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황승욱 부대표가 직원들한테 메시지 보냈습니다. 이벤트 리워드 단위 설정 하나의 실수가 거래소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특정 개인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허술한 프로세스를 용납하지 않겠다. 책임은 경영진이 지겠다.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가 매도 피해본 사람들한테 차액 전부 돌려주고 10% 추가 보상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앱 접속 중이었던 사람들한테는 2만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로금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빗썸이 선의로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금감원장이 직접 긴급회의 열었습니다. 현장 점검반 보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빗썸 대표 소환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거래소를 믿지 마십시오. 빗썸만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거래소도 비슷한 시스템 쓸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 거래니까요. 차이는 뭡니까? 확인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업비트는 있을까요? 코인원은요? 코빗은요? 모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큰 거래소 쓰는 겁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업비트가 제일 큽니다. 빗썸이 2위고요. 둘째, 코인을 거래소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거래 끝나면 바로 빼십시오. 개인 지갑으로 옮기십시오. 하드웨어 지갑이 제일 안전합니다. 귀찮습니까? 귀찮아도 하십시오. 거래소 망하면 다 날아갑니다. 이번처럼 사고 나면 피해봅니다. 셋째, 자동 손절매 조심하십시오.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처럼 일시적 폭락 있을 수 있습니다. 10%로 설정하지 말고 20%로 설정하십시오. 아니면 아예 안 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 손절매 필요 없습니다. 넷째, 분산하십시오. 한 거래소에 전부 맡기지 마십시오. 업비트에도 넣고 빗썸에도 넣고 개인 지갑에도 넣으십시오. 하나 망해도 전부 날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없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로 62만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는 안 만들었을까요? 평소에 몰래 만들어서 시세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빗썸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조사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자들도 목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돈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빗썸이 약속한 시스템 제대로 만드는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하는지, 다른 거래소는 문제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충격적이었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코인 투자 조심하십시오. 거래소는 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돈입니다. 앞으로도 피와 살이 되는 좋은 경제, 지식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톡톡톡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